워런 버핏의 두 번째 스승 필립 피셔. 필립 피셔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 부회장 찰리 먼거가 스승으로 모셨던 인물이죠. 워런 버핏의 첫 번째 스승은 벤자민 그레이엄이었지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 금융기업을 이끌며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영감을 준 인물은 필립 피셔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20세기 중후반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를 이어갔지만 점점 벤자민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식 투자법의 한계점은 첫 번째, 주식시장의 활황이 이어지면서 공식이 들어맞는 저평가 주식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 저 PBR, 저 PER 이런 공식에 들어맞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형주에 포진해 있었는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대형 기업은 소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그 즈음 본인의 투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로부터 필립 피셔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버핏은 피셔의 책을 읽었고 그와 직접 만나 성장주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더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버핏은 입버릇처럼 본인을 만든 첫 번째 스승은 벤저민 그레이엄이었고 두 번째 스승은 필립 피셔라고 말합니다. 피셔는 1958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 책은 주식 투자 서적으로는 최초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성장주 투자의 교과서입니다. 성장주 투자의 거장, 주가가 아닌 기업에 집중해라. 필립 피셔는 1907년에 태어나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과 동시대에 활약했지만 그와는 대조적인 투자법을 고수하며 주식시장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필립 피셔는 스탠포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을 학문한 후 1928년 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피셔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1년에 피셔 앤 컴퍼니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투자 업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장주 투자에 몰두해 월가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최고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피셔는 기업의 질을 무엇보다 중시했죠. 이러한 면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정량적인 요소를 중시했던 벤저민 그레이엄과는 구별됩니다. 피셔의 말을 빌어서 보면 계량적 분석만으로는 최고의 기업을 발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치투자 이론은 장부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기업들을 매수해 장부가치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피셔가 강조한 성장주 투자는 장부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나 저평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성장주 투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시대와 함께 우상향하는 기업이었고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장주에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라라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우케미컬, 코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셔는 당시 라디오 부품 제조업체였던 모토로라를 발굴해 장기 투자를 했는데요. 40년 넘게 보유하며 약 2,500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그의 경력 중에서도 단연코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가 혈기왕성하게 활동했던 20세기 중반에는 성장주, 전도가 유망한 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현재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탁월한 해자를 가졌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극소수의 기업들을 선택해 투자했고 이 주식들을 고객과 함께 수십 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식은 1980년대까지 보유했고 모토로라는 2000년대까지 보유했습니다. 피셔는 워런 버핏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구루로 평가받고 있는 케네스 피셔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케네스 피셔는 아버지를 따라 투자 세계에 뛰어들었고 10년 가까운 시간에 필립 피셔의 회사에서 근무한 뒤 1973년에 독립해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케네스 피셔는 그 유명한 지표인 PSR, 주가 매출액 비율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렸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피셔가 강조한 15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립 피셔는 그의 저서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할 기업의 주식을 발굴하기 위한 15가지 투자 포인트를 공개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피셔의 성장주 투자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피셔가 말하는 성장주는 단발성의 성장주가 아닌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입니다. 현재 성공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도 1, 2년 안에 쉽게 시들해질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는 거죠. 또한 지속적으로 매출액을 증대시키려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매출액의 증대뿐 아니라 매출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올리는지 수익성도 매우 중요하죠. 피셔는 이를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이익률을 통해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영업이익률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 수치가 양호하고 매년 상승하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해당 업계에서 굳은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수한 경영진을 갖추고 있는가? 필립 피셔가 투자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은 모토로라라는 기업입니다. 필립 피셔가 모토로라에 장기 투자했던 이유는 기업의 사업성이 좋았기 때문이라고도 했지만 당시 모토로라 CEO와의 만남을 통해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피셔는 경영진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경영자의 예상이 적중했는지, 경영진의 말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 경영진이 문제 등을 솔직하게 공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번째, 경영진이 투자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가? 피셔는 기업을 선택할 때 경영진이 투자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이익을 버는 기업이더라도 경영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이익을 눈속임하며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피셔는 다른 모든 면에서 제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최고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강력한 의무를 결여하고 있다면 이런 기업에는 투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셔가 말하는 최고의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양호한 이익률을 유지하며 그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와 경영자를 보유한 회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가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PER이나 PBR 등으로 접근을 한다면 고평가되어 있기에 절대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대적인 흐름, 경영진의 능력과 태도, 이익률, 성장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 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필립 피셔가 강조했었던 15가지 투자 포인트를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에 적용해보면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죠. 필립 피셔가 1958년 그의 저서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2020년대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가 왜 아직까지도 성장주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 최고의 기업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숫자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과 성장 의지, 실행력을 일궈내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성장주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신뢰성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기에
자연스레 신중한 매수와 더불어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필립 피셔의 15가지 투자 포인트를 잘 공부하셔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